네, 과연 이제 시장이 돌아설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인데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오르니까 좋기는 네. 한데 또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는 빅 이벤트 때문일 텐데 네. FOMC 회의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도 또 회의 결과가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0.5% 인상으로 나온다면은 산타랠리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그거를 섣불리 베팅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루돌프가 썰매를 끌고 온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썰매 아직 산타가 타지를 않았다. 네, 그 산타가 타려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빅 이벤트 두 개, 11월 CPI랑 그다음에 12월 FOMC 이 결과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희도 어차피 사전에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해야 되는 입장인 만큼 그렇죠. 저는 그 이 두 개 이벤트를 그 소화하면서 그냥 중립 수준의 결과로 둘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연말에는 네. 분위기 조금 괜찮게 마무리할 거라는 게 지금 제가 12월 달까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경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우려감도 맞습니다. 있고 최종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5.5% 얘기가 나오더니 어디에서는 또 6.5%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6.5%까지 가면은 진짜 그러니까요. 힘들죠. 뭐 네. 연저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높을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연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들도 이제 긴축이 미치는 그 충격을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가시적인 신호들이 안 나오고 충격들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들도 지금 정책의 강도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고 또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거를 시인했죠. 어떤 거냐? 우리들도 이제는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를 고려하는 금융 안정성을 신경 쓰겠다. 네. 이렇게 고려를 한 만큼 이제부터는 연준이 되게 뭐 저희가 4회 연속 75bp를 밟고 또 이번에 빅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이제 과도한 금리 그 인상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5.0에서 혹은 5.25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자면은 시장을 하락하는데 또 수급상으로 일조한 것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하다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이 부분의 변화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10월,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만 대략 이제 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그 순매수의 성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급락. 단순히 그냥 한국 증시의 환율 베팅만 해도 먹을 수 있었던 그렇죠. 게 최근의 환경 중 하나였고 네. 두 번째로는 차이나 런이라고 했죠. 중국에서 자금 빠져나간 거 한국이나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로 들어오는 그 수요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언더웨이트, 네. 비중이 과도하게 낮았다라는 게 외국의 순매수의 그동안의 배경이었는데 앞에 있는 이 두 개, 환율과 차이나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재료를 소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12월 달에는 조금 템포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뭐 12월 달 FOMC가 지나고 또 내년도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중기적인 순매수 기조는 저는 유효하다. 이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이나 런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또 시진핑 국가주석 3기에 대한 우려감이 네네. 차이나 런에 또 요인으로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좀 다뤄봤고 네네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 소비재라든지 경기 민감한 업종들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주가도 좀 빨리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네. 한국 증시는 무시 못하는 게 세론 뉴스의 대명사 아닙니까? 맞아요. 소문에 예.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최근에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거의 40%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올라온 네. 만큼 이 리오프닝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재료들은 주가에 지금 단계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도 뭐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괜찮게 주가가 흐르고 있는데 네. 신규 진입자들은 조금 진입을 타이밍을 늦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늦었죠. 지금 예. 따라 붙기에는 좀 단기 가격 부담이 있는 만큼 차라리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때 그때
그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화장품주들, 뭐 여행주들, 카지노, 항공주들 일제히 올랐는데 신규 매수는 좀 늦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또 반영이 된다라는 그렇죠. 소식으로 컨텐츠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늦춰볼까요? 컨텐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좀 늦게 네.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다음 주까지는 조금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차피 12월 FMC 끝나려면 목요일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 전까지는 대형주들이나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 박스권에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런 종목들로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단계적인 대응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는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오늘 특히나 더 급락을 하고 네네. 있는 가운데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이 약간 순환매처럼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2차 전지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 그 재료를 움직이는 모멘텀 플레이의 중심이 모멘텀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모멘텀? 가는 종목들을 일단 따라가자라고 한 만큼 낙폭과대주들이라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빛을 발하지는 못할 네.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투자자들의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빠질 때 사자 낙폭과대주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의 주가 뭐 LG 엔스를 포함해서 2차 전지들 주가 조정의 기회들은 어떻게 주가 조정은 하나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또 계속해서 실적의 가시성들을 네. 제공해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계 셀보다는 소재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보다는 소재 업체들, 셀 업체들이 오늘 또 낙폭이 크게 나오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네네. 뭐 6% 가까운 급락에 이어서 3%, 삼성 SDI도 뭐 5%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 소재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낙폭 과대주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또 업종군이 있으세요? 반도체겠죠.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예, 뭐 언제 하이닉스 올라가는 같은 거예요? 경우도 예. 거의 연저점 계속 뚫고 맞아요.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해도 될 만한 네.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전방 수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업황바닥 내년 1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지금부터 매수하셔서 그 공격적인 베팅을 해도 좋은 구간이긴 한데 대신에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내년 1월부터 대략 1분기 1, 2, 3월까지는 전방 수요들이 추가적으로 망가지거나 개선될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주 지금 충분히 진입 매력이 있는 구간인데 그 공격적인 베팅 말고 그 비중 점진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 네. 최근에 또 망가진 것이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위맥스 사태로 인해서 위메이드 맥스와 같은 위메이드 그룹주들 어제 급락을 했고 물론 최근에 추세도 좋지 않았고 오늘은 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이 종목이야 뭐 접근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게임주들은 어떨까요? 유망하게 뭐 체리 피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가능은 하죠. 게임주들 중에서도 왜냐하면은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덜 묻은 게임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네오이즈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예. 그 또 신작 출시 기대감들이 같이 있는 게임주들은 오히려 그 이번에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투심 악화가 하나의 좀 역발상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게임주들 제가 단기적으로 더 좋게 보는 네. 거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론 뉴스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은 게임주도 중국 리오프닝에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두 번 연속 차익 실현 물량, 단기 주가 조정은 충분히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반등할 때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게임주들의 반등이 더 셀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게임주들 저는 지금 리오프닝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를 뽑겠습니다. 유망하게 네. 보신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일인데 변경 종목에 대한 전략은요? 이거는 뭐지 그 기계적인 정량적인 항상 이벤트여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중장기 방향성 베팅은 조금 어렵지만 그냥 단계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편입된 종목들은 하나의 맹점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맞아요. 공매도 물량으로 수급업행 장사가 없다고 단기적으로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 150 변경일 이벤트, 200이랑 150 정기 변경 이벤트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벤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빅 이벤트를 우리가 또 소화를 네. 하면서 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방향성들이 안 나오고 있기는 네. 한데 저는 이게 정말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가 지나야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과도한 변경,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 늘리거나 매도 포지션을 늘려서 현금을 마련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계좌, 종목 그대로 들고 계신 다음에 이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